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마음 변화가 행동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부모님이 점검하실 수 있는 신호들이었죠.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 약물 치료 이외에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편도 아이날의 이주연 원장님과 함께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출발! 안녕하세요. 아이날의 정신과 이주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약물 치료 이외에 본인들이 스스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 몇 가지를 한번 배워보시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남녀노소, 지능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함께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들은 역설적으로 몸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자신의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하나 좀 생각해 볼 거는 감정이나 이런 마음 상태를 이렇게 자각할 때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점수를 이렇게 매겨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정 온도계라고 보통 우리가 설명도 하는데요. 감정 온도가 높으면 이렇게 좀 힘든 상태, 내가 좀 내 자신이 조절이 안 되는 상태, 그걸 10점이라고 선정할 수 있고요. 내가 마음이 정말 편안하고 너무나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 상태, 그걸 만약에 0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 5점 정도는 내가 마음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좀 표시나지 않게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5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 상태가 몇 점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마음 온도계 점수가 5점이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내가 뭔가 좀 내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겠구나. 우선 일단 자기 감정 온도계 점수를 매겨보는 것부터 이제 해보시면 좋겠다. 이제 이게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스톱 버튼 누르기라는 것들을 오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왼손을 한번 펼쳐보시면 이게 꼭 왼손이어야만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오른손을 보통 글씨도 써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왼손인 거고, 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살짝 말아주시고 이렇게 잡아보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으면 손가락이 잡혀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제 이 엄지 버튼을 이제 스톱 사인이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멈춤 버튼을 내가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정 온도계가 5점이 넘어갔다. 그럼 그때부터는 내가 살짝 이렇게 표시 안 나게 사람들 눈에 보이면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또 말아지는 이유도 이렇게 하면 막 싸우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싸우지 않게. 그래서 살짝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이렇게 엄지를 쥐고 손가락의 느낌을 느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을 말아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이제 심호흡을 할 건데요. 심호흡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뭘 쓰려고 하면 복잡하면 쓸 수가 없어요. 단순해야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숨을 그냥 길게 내쉰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입으로 하고 끝까지 다 내쉰다는 느낌으로 숨을 내쉬는 것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실을 뽑아내듯이 끝까지 내쉬고 고무줄 당기듯이 당겼다가 탁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긴장이 싹 좀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숨을 끝까지 길게 내쉽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의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입니다. 몸에는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싸우거나 긴장될 때는 이제 교감신경계, 아드레날린이 막 나와서 교감신경계가 이렇게 항진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자거나 좀 휴식하거나 이럴 때 이제 부교감신경계가 올라가서 릴렉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가 부교감이 올라가면 교감이 내려가고 또 교감이 올라가면 부교감이 내려가고 서로가 이렇게 대먹이를 하면서 하게 되는데, 이것을 자율신경계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의지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자율신경계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숨이 이렇게 쉬어지기도 하지만 의지로 천천히 쉴 수도 있고 빨리 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숨을 천천히 길게 쉬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러면 숨이 천천히 길게 쉬면
부교감 신경계가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거꾸로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저절로 숨이 길어집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 요거는 심호흡을 3번, 4번 쭉 해서 내가 안정된 상태가 있으면 요 상태랑 요 손가락을 말아진 요 느낌 2개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심호흡을 이렇게 해서 마음이 이렇게 이완될 때마다 이렇게 딱 주먹을 쥐고 손가락이 말려져 있는 느낌을 느끼고 있으면 뇌에서 그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긴박한 상황이 왔을 때 심호흡하기 전에 먼저 요게 딱 잡기만 해도 조건반사적으로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조건반사가 형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복을 여러 번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틈 나시면 그냥 왼손 엄지손가락을 말아주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것만 신경 써서 한 3-4번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2번째 배워보실 방법은 안전지대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엄지를 쥐고 심호흡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떠올렸을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장소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뭔가 여행을 갔다든가 그래서 거기가 너무 좋았던 느낌이 있는 그런 사진도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음 연습하실 때는 그런 그림이나 사진을 보면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림을 보면서 내가 지금 그때 당시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걸로 가는 것처럼 그 그림 속에 쑥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팁, 중요한 거는 이런 시각적인 정보에다가 다른 감각을 하나 추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3D가 아니고 4D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생생하게 느끼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저는 등산을 좋아하는데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내려오는 풍경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그때 이렇게 막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몸에 닿는 느낌, 그 2개를 한꺼번에 떠올리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생생하게 장면에 안전지대에 이렇게 몰입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장소와 연관된 감정, 그때 편안한 감정이 있지 않겠어요? 이것도 조건반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때의 감정을 그대로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해본다면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말아주시고 심호흡으로 숨을 천천히 한번 내쉬고요. 본인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느껴지는 촉감이라든가 뭐 냄새도 좋고요. 소리 같은 것들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머물러서 좀 쉬어보세요. 그리고 그때 편안했던 느낌들을 그대로 즐겨보십시오. 그리고 편안하게 쉬셨으면 나올 땐 속으로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 드릴 부분은 이제 쿨링 타임이라는 겁니다. 이 앞에 2가지 내가 혼자 있을 때 혼자서 이제 연습하는 거고요. 이거는 다른 사람하고의 이제 관계상에서의 대처법입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이제 가족들하고도 이 쿨링 타임이라는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일하는 뭐 직장이 있으면 직장, 아니면 뭐 복지관, 어쨌든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는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 대신에 서로 약속을 미리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감정 온도계가 이제 5점을 넘어서 6점, 7점, 그래서 막 8점 돼서 내가 도저히 내가 스스로 감당 못할 것 같고 막 뛰쳐나가야 될 것 같이 내가 너무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오른손을 들고 쿨링 타임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도 나를 좀 가만히 두는 겁니다. 이걸 너무 남발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고 일단 8점이 됐을 때만 쓰는 건데 내가 정말로 너무 내가 스스로가 주체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쿨링 타임이라고 하면 그 시간 동안 본인이 뭐 집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방에 좀 편안한 데 가서 좀 안정을 취한다든가 그동안은 대신에 엄마나 다른 가족들이 건드리지 않는 거죠. 이렇게 앞에서는 계속 뭘 이렇게 하라고 잔소리를 하던 것도 일단 멈추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분, 10분 정도 마음이 안정된 다음에 다시 나와서 뭐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자 상의를 하기를 미리 약속해 놓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부모님이 자녀분한테 쓰실 수도 있는 겁니다.
막 자녀분하고 언쟁을 하다가 너무 화를 내고 뭐 고함을 지를 것 같으면 일단 스톱 버튼을 먼저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쿨링 타임. 그래서 잠깐 엄마 쿨링 타임이 필요하니까 우리 5분만 있다 다시 얘기하자.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건 상호간에 쓸 수 있는 거니까 서로가 쿨링 타임이라고 외쳤을 때는 5분 정도 시간을 좀 주고 기다리게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세 줄로 정리해 볼까요? 첫째, 감정 온도계로 내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기. 둘째, 스톱 버튼과 안전지대 법으로 마음 안정시키기. 셋째, 쿨링 타임으로 서로에게 잠깐의 안정의 시간 주기. 스트레스가 올라오는 순간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는 연습 꼭 기억하세요. 살아가는 게 힘든 순간들이 많고 참아야 될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순간에 잠시만이라도 이제 숨구멍처럼 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꾸준히 연습하시면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